안녕하세요. 클로드를 제대로 활용해서 똑똑하게 일하는 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클로드한테 매번 똑같은 작업을 설명하고 지시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 지겨운 반복 업무에 마침표를 찍어줄 아주 강력한 기능, 스킬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클로드를 여러분 팀의 최고 전문가로 만드는 비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맨날 똑같은 프롬프트 입력하고 같은 과정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솔직히 좀 지겹지 않으세요? 클로드가 우리 팀만의 고유한 작업 방식을 딱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알아서 착착 처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바로 스킬이 그 해답이거든요. 스킬이 뭐냐고요? 그냥 클로드를 위한 나만의 비법 레시피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최고의 레시피를 딱 한 번만 제대로 가르쳐 두면 클로드는 그 지식을 계속해서 아주 일관되게 사용해서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는 거죠. 효율성과 일관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먼저 스킬의 기본 개념부터 잡고 직접 고객 온보딩 워크플로우 스킬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법, 좀 더 복잡하게 활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다 만든 스킬을 팀 동료들과 공유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클로드 스킬이 도대체 뭐고 어떤 핵심 원리로 돌아가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방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힌데요. 한번 보세요. MCP, 즉 커넥터는요, 클로드에게 온갖 최신 도구와 신선한 재료가 가득한 최첨단 주방을 통째로 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스킬이 없으면 클로드는 그 멋진 주방에서 뭘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죠. 스킬은 바로 그곳에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마스터 셰프의 비밀 레시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킬의 핵심 설계 원칙은 점진적 공개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스킬이 토큰을 어마어마하게 아껴주는 비밀병기거든요. 여기 보이는 세 단계처럼요. 처음엔 야멜 프론트 매터라는 아주 작은 요약 정보만 보고 이 스킬 지금 필요한가? 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skl.md 본문 전체를 불러오고요. 거기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만 연결된 파일을 열어보는 식이죠.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개념은 알았으니까 실제로 스킬이 어떤 파일들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특히 스킬의 두뇌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프론트 매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파일 구조는요, 규칙이 아주 명확하고 또 엄격해서 꼭 지켜주셔야 해요. 먼저 스킬 이름으로 된 폴더가 있어야 하고 그 안에 skill.md라는 핵심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폴더 이름은 반드시 단어들을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캡업 케이스여야 하고요. 파일명은 보시는 그대로 skill.md, 대문자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스킬의 성패는 바로 이 YAML 프론트 매터에 달려 있습니다. skill.md 파일 맨 위에 있는 이 작은 정보 덩어리가 클로우드에게 이봐, 이 스킬 지금 필요해 라고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설명 필드를 쓰는 법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이 스킬이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둘째, 언제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트리거 문구. 프로젝트를 돕습니다. 이러면 클로드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신규 고객 온보딩 해줘 같은 명확한 말이 있어야 스킬을 제대로 찾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고 직접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스킬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 순차적 워크플로우, 그중에서도 신규 고객 온보딩 스킬을 우리 함께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만들 워크플로우는 아주 명확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정을 만들고 결제 정보를 설정하고 구독을 생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영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3단계에서 1단계에서 만들어진 바로 그 커스터머 아이디를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 단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흐름을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한번 보시죠. 각 단계가 순서대로 착착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진짜 프로는 실패할 때를 대비합니다. 만약 3단계 구독 생성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이전에 성공했던 단계를 되돌리는
룰백 절차를 실행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가끔 있잖아요. 클로드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복잡한 작업을 시키면 슬쩍 단계를 건너뛰거나 대충 하려는 모델의 게으름 같은 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바로 이 문구를 지침에 넣어주세요. 시간 들여서 철저하게 해줘. 속도보다 품질이 중요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면 결과물의 완성도가 확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스킬을 다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드는 게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바로 테스트죠. 이 스킬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테스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해요. 첫 번째는 트리거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킬이 필요할 때 딱 나타나고 필요 없을 땐 얌전히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능 테스트예요. 스킬이 일단 실행된 후에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지, API 호출은 잘 되는지, 결과물은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스킬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걸까요?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똑같은 작업을 할 때 스킬 없이 그냥 프롬프트로 시키는 경우랑 스킬을 쓰는 경우 토큰 소비량이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이걸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스킬을 사용했더니 토큰 소비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무려 50%나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스킬이 주는 엄청난 효율성이에요. 비용과 시간을 모두 아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순차 워크플로우를 봤는데요. 사실 스킬의 진짜 힘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킬로 구현할 수 있는 훨씬 더 복잡한 패턴들과 또 초보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들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패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패턴 2는 피그마에서 디자인을 가져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리니어에 개발 티켓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 도구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는 거고요. 패턴 5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제 처리를 하기 전에 금융 규정을 확인하는 것처럼 스킬의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자체를 심어넣는 아주 강력한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첫 번째. 아무리 불러도 제 스킬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10중 8구는 설명 디스크립션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쓸만한 구체적인 문구를 넣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흔한 실수, 바로 파일과 폴더 이름이죠. 파일명은 반드시 모든 글자가 대문자인 skill.md여야 하고요. 이 파일을 담고 있는 폴더 이름은 my-awesome-skill처럼 케밥 케이스 규칙을 따라야만 클로드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든 스킬, 나만 쓸 순 없잖아요. 클로드에 올리고 팀원들과 함께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배포하고 공유하는 방법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터브에 코드를 올리고요. 둘째, 스킬 폴더 전체를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셋째, 클로드 설정 페이지에서 그 zip 파일을 업로드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스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이식성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만들어두면 웹사이트인 cloud.ai, 개발 환경인 클로드 코드, 그리고 API를 통해 만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든 똑같이 작동해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의 레시피가 모든 주방에서 통하는 셈이죠. 여러분의 다음 스킬은 어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게 될까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